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오늘은 기자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립니다. 시사저널 정기영 기자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정기영 기자가 주요 뉴스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통일교 특검 수용한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했어요. 예상 못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그랬죠.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어제 정청래 대표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인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주일도 안 돼서 입장을 좀 바꾸게 된 겁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론의 눈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예.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특검 찬성률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내년 좀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민심을 거스르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이 먼저 나오고요. 예.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명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정작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 내로남불 프레임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결국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방어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권에서 나오는 분석인데요. 예. 이게 좀 재밌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의혹 대상자가 친문계 인사라서 예. 민주당 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를 받은 인사들은 대체로 친문계다. 예. 굳이 친명계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이유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계파 갈등 간의 이해관계도 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기 전에 전날에 그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예. 여기서 대통령실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예. 이 점을 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도 특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예. 일단은 특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특검안도 내는 것이고 네. 민주당도 따로 특검법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 특검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했는데 예.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를 놓고 좀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요. 법안도 각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 때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 차이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대법원과 또 법원행정처가 각각 특검 후보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이 방식에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에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예. 이 법원 중심으로 추천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민주당은 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 당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제가 양쪽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던 모 인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그래봤자 뭐 4명 중 1명이겠지만 예. 손뭉치 속에 칼이 있다 이런 인상적인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나온 특검 합의안은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둘이서 만든 거 아니냐. 예. 우리는 그 논의에서 빠졌는데 왜 우리가 이걸 받느냐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특검법을 준비하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 논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합의안 좀 줘봐라. 여기서 조정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요? 네, 합의안을 요청조차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굳이 열어보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서로 출발선부터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특검을 누가 할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네. 합의 때까지 진통도 예상이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3부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이 문제,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발언자는 다름 아닌 장동혁 당 대표였는데요. 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르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2016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테러 방지법 반대 토론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장 대표가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 동시에 쓰게 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도 필리버스터 중인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네. 아, 왜냐하면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예. 그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최초와 최장 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어제 책을 몇 권 들고서 연단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어제 연단에 오르면서 손에 책 5권을 좀 들고 5권이었어요? 나왔습니다. 예. 네, 소개를 해드리면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헌정론,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책들이었는데 예. 특히 자유론은 윤 전 대통령의 애독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장 대표 측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 책을 들고 나가겠다는 아이디어 본인이 직접 냈다고 하는데요. 연설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수당이 판사가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결국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을 인용하면서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필리버스터 도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어떤 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설 도중에 헌법재판소의 과거 탄핵 결정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헌재를 준사법기관으로 보지만 그 결정이 법원 판결처럼 순수한 사법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헌재 결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는 주장인데요. 또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당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도 중단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내란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한 정당이라면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도 했고요. 이런 사안일수록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요소로 점철된 악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예. 장 대표는 아예 24시간 내내 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변에 말한 걸로 알려지는데 뭐 실제로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연단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예. 최근에 장 대표가 노선 변경 요구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예. 이런 걸로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 국면을 돌파하려는 그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 대표 측 입장도 좀 물어봤는데 전혀 무관하다. 일단 선을 그었고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일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긴 한데 네. 민주당의 생각은 오늘 표결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막판까지 법안을 좀 만진 걸로 알려지는데요. 예. 특히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표현은 이 최종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예. 원래 민주당 초안은 9명으로 구성된 이 추천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판사를 따로 추천하는 구조였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바뀌었습니다.
했습니다. 아, 기존 법원의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여기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됐고요. 예. 또 위헌 논란이 컸었던 그 구속기간 연장 조항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빠지게 됐습니다. 아, 원래는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신급마다 최대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예. 이 부분도 일단 삭제가 됐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 그리고 항소심 선고를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국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 빠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쿠팡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입니다. 예, 국세청이 지금 쿠팡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조사 대상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본사랑요. 예.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인데요. 국세청은 조사 4국 인력 150명을 투입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알렸습니다. 네. 쿠팡 이 출발은 개인정보 유출이었잖아요. 네. 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제 제가 국세청 관계자를 좀 바짝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번 사태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이긴 하지만 초점은 자금의 흐름, 이전 가격, 탈세 의혹과 같은 회계적 쟁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사랑 국내 자회사 간 거래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렸는지가 핵심 조사 포인트로 알려지는데 예를 들면은 국내 법인이 본사에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했을 때 국내에서 낼 세금은 줄고 그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또 한편에서는 혹시 뭐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예. 국세청 쪽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정식 조사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반드시 근거가 되는 자료와 분석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세청 안에는 기업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이 따로 꾸려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특정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쿠팡에 대한 분석도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상당히 조사를 오래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요. 네.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죠. 네, 그렇게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선 국세청 체계를 좀 보면 본청은 기획이나 정책 같은 걸 주로 담당하고요. 네. 실제 세무조사나 세원 관리는 지방청에서 맡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사 4국은 다른 조사국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순환조사보다는요. 특정 혐의나 제보, 뭐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에 뭔가 있다 싶으면 나가는 비정기 조사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조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마지막 더 뉴욕을 뉴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저속노화 정의원 교수 고속 손절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네, 정의원 박사 최근에 조속노화 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사생활 논란이 커지면서 파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정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저속노화 연구소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7월부터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협박하고 주장하면서 예. 공갈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A 씨를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A 씨 주장은 좀 정반대입니다. 정 박사를 오히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정 박사가 특정 성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고속 손절하는 기업. 이분이 광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J 제일제당과 햇반 협업도 했었고요. 예. 메일유업권 두유 또 세븐일레븐과 샐러디 같은 업체들과도 협업을 했었는데 이 기업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던 홍보물도 삭제를 했고요. 예. 제품 소개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